저는 이제 6년 차이고요. 그 글쓰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적용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제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 올해 2월달에 이음연구소에서 했던 글쓰기 연수를 듣고 나도 한번 교실에서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얼렁뚱땅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제 적어보세요 했었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해봐. 어제 개미술래, 오늘은 한 걸음 술래잡기를 했다. 그 진단평가했던 거, 뭐 자기소개 했던 거, 이벤트 만들었던 거 다 없습니다. 놀이를 했다만 기억해서 써냈구나 이런 거 있고, 그 아이들의 입으로 했던 말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관찰하면서 그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4단계를 매일매일 붙였던 것 같아요. 얼렁뚱땅 교사가 아니었어요. 치밀한 교사예요. 큰일 났네. 2탄 해주세요.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기쌤들 반갑습니다. 목요일은 이음해요. 이음하자. 네. 목요인강 시즌 1 글쓰니까 수업이다. 모기쌤들 어떻게 요즘 학생 아이들과 반 아이들과 글쓰기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시죠? 네. 오늘은 격근일 쓰기를 어떻게 지도할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찐 무명 교사 10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소개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찐 무명교사 10호 얼렁뚱땅 교사입니다. 어떻게 얼렁뚱땅? 얼렁뚱땅 이 별명을 생각해서 왔었어야 됐는데 이 자리에 와서 금방 얼렁뚱땅 지었습니다. 네, 우리 목요인강 얼렁뚱땅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오늘 역대 찐 무명 교사 10호 선생님은 가장 젊은. 네. 혹시 지금 10대, 20대, 30대? 30대 30대. 30대 교사. 30대 초반? 초반입니다. 예. 30대 초반 교수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격근일 쓰기 어떻게 지도할지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격근일 쓰기 두 번째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년 차이고요. 그 글쓰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적용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제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 올해 2월달에 이음연구소에서 했던 글쓰기 연수를 듣고 나도 한번 교실에서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얼렁뚱땅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4월쯤에 우리 1호 교사님의 전화를 받고 교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얼렁뚱땅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의 제목이 격근일 쓰기 어떻게 할까인데 저는 막 노하우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세요라는 걸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라는 어떤 사례 중심으로 저희 교실에 그 아이들의 글 속으로 좀 초대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 바로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이제 수업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제가 하면서도 뭘 하는지 너무 몰랐고 이제 강의 부탁을 받고 나서부터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 그 하루하루의 그 고민의 패턴이 한 4개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부분을 한 파트를 제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해왔고, 그리고 그 고민한 뒤에 실제로 수업에서 제가 어떻게 말로 아이들에게 글을 써보자라고 전달했는지 그 내용들을 적어봤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 실행하는 모습을 제가 관찰하면서 뭐 그 아이들의 했던 입으로 했던 말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뭐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글을 써서 내놓고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의 글을 읽어보는데 그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이렇게 4단계를 이제 매일매일 거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저와 함께 저의 과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3월 3일부터 저의 글쓰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2월 달에서 이음 연수를 들을 때 이제 글쓰기를 하려면 아이들은 몸으로 겪어야 한다, 이제 이거를 많이 인상 깊게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겪는 일을 무엇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구호 교사님의 절기 교육, 뭐 전혀 상상도 못한 너무나 신기한 교육이었고, 저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네,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몸으로 좀 겪게끔 해주자, 이제 그런 어렴풋한 희미한 그런 생각을 붙들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3월 3일 날 저의 마음속은 이제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몸으로 겪어야 되니까 이제 놀이를 하게 하자. 그래서 놀이를 준비해 갔고, 실제로 3월 3일 날 아이들한테 가서 막 놀이를 했어요. 놀이를 하고 뭐 진단 평가도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제 적어보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 그 당시 처음 반응,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논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놀이 이름이 뭐였죠?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글쓰기를 억지로 막 했었습니다. 바로 글을 이제 보면 3월 3일 저희 반 아이의 글입니다. 어제 개미술래, 오늘은 한 걸음 술래잡기를 했다. 예, 그 진단 평가했던 거, 뭐 자기소개했던 거, 이름표 만들었던 거 다 없습니다. 놀이를 했다만 기억해서 써냈구나 이런 걸 느꼈고, 또 다른 친구, 나는 오늘 풍선으로 놀았다, 재밌었다. 마찬가지로 이틀치를 쓴 겁니다. 3월 2일, 3월 3일. 오늘 어제 의자 개미술래 할 때 생각했다. 선생님은 진짜 잘 놀아주네. 오늘 나는 학교 늦었다. 오늘 선생님과 친구들과 한 걸음 술래잡기를 했다. 기억나는 모든 걸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놀이한 것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처음 학교 간 날이라 마음이 설렜다. 자기 마음도 쓸 줄 알고, 또 징징가 놀이는 자기소개하는 건데요. 징징가 놀이도 하고, 뭐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놀이도 하고, 또 선생님이랑 재밌게 공부했고,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한 걸음 술래잡기도 했다. 내일도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있었던 일과 이제 자기의 생각도 조금씩 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쓰는 친구들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3월 3일 날 글을 써낸 친구들이 정말 잘한 거더라고요. 기억력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3월 2일 날 내일 글쓰기 할 거니까 공책을 가져와라고 했는데 공책 가져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쓰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경험을 많이 안 해왔구나, 그냥 그런 짐작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그리고 짧게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더 있었던 일을 그 놀이 말고도 자세하게 기록한 친구들도 한 명, 두 명씩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이름표를 만든 것도 이제 쓴 친구도 있었고요. 이 친구는 학교 오는 그 처음 마음부터 막 설렜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갔다. 선생님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자기소개를 했다. 이제 다른 아이들의 글에선 찾을 수 없는 기억이 이 친구의 기억에 남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런 친구의 글을 이제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면 좀 자극을 받고 같이 좀 잘 쓰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친구 글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첫째 날 처음 글을 썼는데 이 친구의 이 글이 웃겼습니다. 2학년 처음 온 날 나는 벌써 적응이 됐다. 첫날부터 적응이 된 아이의 모습.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표인데요. 이제 그 아이들이 쓴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아이들 논 것은 진짜 잘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가끔씩 감정을 쓰는 아이도 있고 잘 기억하는 아이가 한둘은 있어서 다행이고, 아이들이 이제 하루를 기억해본 경험은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이제 3월 4일 셋째 날 이제 스스로 또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일 수업 어떻게 하지? 자, 기억을 잘한 친구나 감정을 쓴 친구의 글을 좀 보여주면 반 전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 글쓰기를 할 때 좀 교과랑 연계할 내용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다음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서 제가 한 말은 와, 이거 보세요. 이제 기억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쓴 친구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꼬드기듯이 얘기를 하면서 너네는 오늘은 어제보단 잘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약간 무언의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랑 연계할 내용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2학년 국어 교과에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공부하는 단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일 처음 단원으로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국어 시간에 공부한 다음에 부탁했습니다. 오늘 글쓰기 할 때 있었던 일을 쓸 건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하나씩은 좀 써보자 부탁을 했고, 이제 아이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꾸준히 쌓기 3월 4일입니다. 오늘은 꾸준히 쌓기와 몸으로 말해요와 사진 찍기와 변기 술래잡기와 국어를 했다. 재밌었다. 감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입니다. 오늘은 국어를 했다. 게임도 재미있었다. 나 오늘 학교에서 변기 술래잡기와 몸으로 말하기도 했다. 재밌는데 그냥 이모티콘으로 그리고 나는 오늘 국어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변기 술래잡기 했다. 나만 안 잡아서 기분이 나빠다. 이렇게 감정을 쓰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글을 잘 쓰려고 이렇게 좀 부단히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둘째 날부터 한쪽을 채우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 글 보면 이제 학교에 와서 실수, 실내화 주머니를 반에 가지고 와버렸다. 공부를 시작한다. 1교시 국어에서 몸으로 행동하기를 했다. 2교시 단체 사진 찍으러 운동장에 갔다. 일단 8분간 놀았다. 사진 찍기 하고 변기 술래잡기를 했다. 규칙, 얼음땡과 비슷하다. 얼음은 변기라고 외쳐야 한다. 땡은 두 사람이 변기를 내려야 한다. 운동장에서 반으로 오기 전에 손 씻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밌었다. 이 한마디를 꼭 쓰더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친구가 둘째 날부터 나와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 국어를 했다. 오늘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배웠다. 그래서 몸으로 힌트를 주는 게임도 했다. 그리고 변기 술래잡기란 놀이했다. 재밌었다. 나도 술래가 되고 싶었다. 내일도 하고 싶다. 뭐 재밌었다 이런 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학교에 세 번째로 가는 날이다. 1교시 국어.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가 신나는 시간이었다.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이 표시를 별표로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교시 운동장에 나가서 단체 사진. 그 후배들한테 보여줄 것을 찍고 변기 술래잡기 했다. 그런데 안경에 서리가 끼고 힘들었다. 술래도 못했다. 슬펐다. 오늘도 한 걸음 술래잡기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어떤 공부할까? 어떤 놀이 할까? 2학년도 1학년처럼 선생님과 친구들 잘 만나는 것 같다. 즐거운 학교 생활 될 것 같다. 이 친구는 굉장히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쓰려고 좀 진짜 애를 썼구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일 저는 이 아이들의 글을 쓴 것을 보면서 뭐 재밌었다, 기분 나빴다, 슬펐다, 뭐 신나는 뭐 이런 단어가 제가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놀이 규칙을 썼던 친구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국어 시간에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말 막 여러 개 공부했는데 그거는 기억 못하고 놀이 규칙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놀이 규칙을 잘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이제 놀이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글을 썼습니다. 놀고 그다음에 글쓰기 하고 다음날 좀 잘 쓰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첫 주가 지나고 3월 8일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 둘째 주에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제 막 그대로 한 줄 두 줄 쓰는 아이도 있고 또 발전을 이렇게 확 순식간에 하는 아이도 있어서 제 마음속에 조바심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공통적인 건 한 줄을 쓰든 두 줄을 쓰든 한쪽을 쓰든 모든 아이들이 논 거는 안 빼고 다 쓰더라고요. 몸으로 겪은 일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조바심을 안고 이제 월요일날 교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 글을 보여주면서 우리 반에 이렇게 하루를 잘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놀이 규칙을 진짜 자세히 썼죠. 공부한 내용을 쓴 친구도 있었어요. 하면서 막 보여줬습니다. 근데 보여주면 이제 그 보여준 것을 바로 그날 글쓰기에 적용하는 아이가 있고 아무리 보여줘도 내 스타일대로 그냥 한 줄 두 줄 쓰는 아이가 계속 나오고 좀 양극화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된 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일단 잘 쓰고 못 쓰고 간에 논 거는 기억을 잘하는구나. 계속 기억에 남는구나. 그리고 잘 쓴 글을 보여주는 게 물론 효과가 늦게 올라오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의 글을 보여주는 게 진짜 효과가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이틀 뒤인데요. 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생겼던 것은 이 겪은 일 쓰기, 그러니까 놀고 그 다음에 뭐 글을 쓰고 요거를 계속 또 보여주고 반복을 하면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나아지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고민을 안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다행히 표정은 한 줄 쓰는 아이도 표정은 밝아 보이더라고요. 지루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안고 그래도 용기 내서 부탁 또 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 글쓰기 시작! 하면 이제 알아서 쓰는 그런 일주일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월 10일쯤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첫째 주에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안 썼거든요. 그냥 한 줄 두 줄 쓰고 말았는데 이제는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교시에 뭐 했어요? 글쎄 놀이 이름은 뭐였어요? 칠판에 써 있으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써 있는데 왜 물어보니? 제일 길게 쓴 친구는 몇 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답을 잘 안 해주니까 친구들한테 서로 야, 오늘 3교시 뭐야?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쨌든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여주고 하면 보면서 좀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 생긴 게 아닌가 좀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글을 보면 3월 8일 여전히 두 줄 쓰는 친구. 책임과 안전한 생활과 꾸준히 쌓기와 까꿍을 했다. 재밌었다. 3월 8일 오늘 폭력과 책임과 우리 반 규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까꿍이라는 놀이를 했다. 길게 쓴 친구도 나옵니다. 오늘은 폭력에 대해서 좀 공부해봤다. 영상도 보아 공부를 많이 여러 가지 등을 했다. 안전한 생활도 했다. 재미있었다. 그리고 오늘 게임은 까꿍놀이를 해봤다. 까꿍놀이는 어떤 가림판이나 앞이 안 보이게 하고 남자팀, 여자팀 나누었다. 남자 한 명씩, 여자 한 명씩 하여 아까 말한 앞이 안 보이는 가림판을 가운데에 하고 했다. 나누어서 딱 가림판을 들으면 정답을 하고 상대 이름을 맞추는 거였다. 이름 서로 물어보는 시간은 단 3분이었다. 재밌었다. 여러 가지 공부, 그날 4교시, 5교시 수업을 했을 텐데 그 나머지 공부한 거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라고 쓰고 잠깐 놀았던 이 놀이는 10줄 넘게 쓰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놀이의 규칙을 좀 자세히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친구는 아침에 이제 눈을 뜰 때부터 학교에 와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와서 1교시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집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기억하고 쓰는 그런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놀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내용도 꽤 자세하게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이 친구도 놀이를 기억하는 것만큼 이제 다른 교과목의 내용도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는 친구였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안전한 생활을 했다. 오늘은 폭력에 대해서 배웠다. 폭력은 신체폭력, 따돌림, 언어폭력, 금품갈취 또는 강요, 사이버 폭력을 배우고 폭력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까꿍이라는 놀이를 했다. 그리고 학교 규칙도 만들었다.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기, 친구들끼리 좋은말 쓰기, 선생님 설명할 때 집중,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걸어서 갔다 오기가 있다.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 친구는 이제 놀이를 딱 한마디 쓰고 나머지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3월 10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월 10일로 넘어가면 이거 3월 10일 잠시만요. 네네. 읽겠습니다. 3월 10일쯤 되니까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생일 축하했던 이야기, 또 종이컵을 옮겼던 놀이, 그리고 국어 시간에 봤던 영상, 그리고 수학 시간에 풀어서 세 자릿수를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꾸준히 쌓기 빼기 문제를 풀었던 것. 그러니까 하루 전체를 이제는 1교시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좀 균등하게 잘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글밥을 좀 보면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한쪽 가까이 쓰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 친구도 글밥을 보면 이제 한쪽을 채우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3월 10일 날쯤 되면서 이제 저의 그 반응은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서 저의 반응은 이 화면이 꺼졌는데 괜찮아요? 노트북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전원이 나.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이렇게 5 하나 3 하나. 네. 일단은 뭐 2주 동안 겪은 일을 이제 쭉 써보니까 아이들도 본인이 이제 처음보다 글밥이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였고, 저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이제 조금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켜보겠습니다. 얼렁뚱땅 또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자, 3월 10 아까 5일까지 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3월 15일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 차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3주째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놀이하고 그 다음에 글 쓰고 이게 반복되니까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글밥 내는 재미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질문을 계속하는 친구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냥 적당히 쓰고 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좀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보자. 왜 이러죠 노트북? 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놀이 말고 그림책을 읽어준 다음에 이걸 기억해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제안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인사라는 이야기를 읽었다. 처음에 여우 가족이 늑대 아저씨 옆집으로 이사 왔다. 여우는 아침부터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늑대 아저씨는 시계가 고장이 나서 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 그림책에 있었던 내용을 거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일필휘지로 그냥 쭉 써내려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넘기는 아이가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3월 15일 이제 한쪽 반을 썼다. 두 쪽을 채우는 아이도 있었고, 이 친구도 한쪽을 넘겼고, 한쪽을 꽉 채웠고, 이건 대학생 노트인데 대학생 노트에 2학년 아이가 글을 쓰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칸이 그 칸공책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세 쪽 반을 썼다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들고 선생님 저 세 쪽 반 썼습니다 이러. 그래서 이제 놀이로 겪은 다음에 글쓰기 말고 그 그림책을 읽어준 다음에 글쓰기를 하니까 또 아이들이 또 새로운 그 신선한 느낌을 느꼈는지 열심히 막 글밥을 열심히 써주더라고요. 아이들 글 보면서 저의 마음은 이제 놀이만큼이나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느꼈고, 한쪽을 처음 넘긴 아이들이 이날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쪽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시 그 글을 많이 쓰고 자세히 쓰는 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어떤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저도 이날 잘 때 엄청 마음이 뿌듯했죠. 야,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3주째인데 벌써 한쪽을 넘기고 2학년이 말이야 이러면서 전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네. 아이들이 똑똑한 거더라고요. 네. 3월 16일 그날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데 그 뿌듯함을 안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쓰는 그 몇 명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는 거 보면 볼수록 또 반대로 계속 첫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아이들, 그 마음이 계속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잘 쓰는 아이들은 이렇게 반복을 하면 계속 잘 쓸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생겼고, 저의 관심은 이 늘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막 국어 교과랑 연계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지도서들을 막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다가 글쓰기를 잘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국어 시간에 알려주자 해서 차례대로 말하기라는 단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해보자, 수업 시간에 해가지고 국어 시간에 수업 쭉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할 때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배웠죠. 그걸 활용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한번 써보자 부탁을 했더니 이제 아이들의 반응은 오늘은 글쓰기 안 하고 놀면 안 되나요? 내가 국어를 막 제 순서를 바꿔서 차례대로 쓰기부터 딱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글 쓰자 했는데 오늘은 안 쓰면 안 되나요? 써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쓴 내용입니다. 16일 글 쓴 거죠. 나는 사냥꾼 꽃이 굴러갑니다 라고 하는 게임을 했다. 왕이 보물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보물을 뺏는 것인데 왕은 무기가 있는데 안대를 써야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무기를 피해야 되는 게임이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다. 반칙 쓰면 안 돼! 라고 말하셨다. 이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쓰기 시작했다는 그런 변화가 보였습니다. 나는 왕이랑 생존자도 돼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국어, 기름장수와 호랑이였다. 그 내용을 읽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는 것이었다. 그것도 되게 쉬웠다. 그리고 안전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소중한 몸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을 배웠다. 나쁜 사람이 우리 몸을 만지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배웠다. 아침, 저녁, 점심 이런 걸 배웠다. 내일은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게 분명했다. 이렇게 써냈습니다. 여기도 보면 차례대로 쓰자고 했더니 이제 번호를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친구는 그리고를 많이 써요. 그리고를 써서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했다. 이제 이 글들을 보면서 그 교사로서 느낀 점은 어떤 글쓰기를 할 때 예전에 써왔던 그 관성으로 쓰던 오늘 이런 거 했으니까 한번 기억해서 써보렴 하는 거에다가 딱 하나만 글 쓰는 포인트를 더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그거를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3주째 된 상황인데 마음을 나타내는 말 넣어보기, 또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려고 많이 애쓰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오늘 3월 16일 날 쓴 글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놀이를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놀이를 했는데 놀이를 안 쓰는 거예요. 놀이 한 걸 안 쓰고 이제 그냥 한마디 놀이 했다. 대신에 다른 말 수학 수익에서 1000을 배웠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배웠는데 엄청 많아서 선생님이 놀랐다. 안전한 생활에서 몸을 만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이제 놀이를 자세히 쓰는 거에서부터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 그 연습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놀이를 쓰는 그 분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쓰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이제 글 쓰고 밥 먹어야 되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 글쓰기 집에 가서 해오면 안 되냐고. 지금 더 쓰고 싶은데 밥을 먹어야 돼서 못 쓰겠다고. 그 한 명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몇 명이 듣고 저도 집에서 써올게요 하는 그런 일이 이날 처음 생겼습니다. 아, 글쓰기 집에서 해오고 싶어 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엄청 뿌듯하고. 자, 그리고 그런 또 뿌듯함을 안고 이제 다음날 수업을 준비합니다. 집에서. 아, 이제 놀이를 한 15일, 3주를 하니까 놀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무슨 놀이를 또 하지? 수업의 내용에 의미를 담는 그런 놀이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잘 쓴 글들만 좀 아이들한테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아직도 그 3월 3일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글들을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줘 보자. 그런 고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은 교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 막 2줄, 3줄 글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더 글쓰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씨를 알아보겠어요. 머리를 쥐어짜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써요. 뭐 차례대로 써요. 아니면 놀이 규칙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 쓰는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3월 17일 글을 보면 이제 뭐 거의 막 한쪽 두쪽 한쪽을 거의 다 채우더라. 그래서 미세먼지 수치까지 기억하려고 선생님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했는데 그거 오늘 글쓰기 써야 되니까 미세먼지 몇인지 좀 봐달라. 그러니까 자세히 쓰기에 이제 좀 흥미를 붙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한 친구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운동장 나가서 실내화를 갈아 신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쓴다고. 근데 20분 걸렸다. 9시 20분에서 30분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꽃, 풀을 고르는 거였다. 하지만 나는 다 예뻐서 고르지 못했다. 근데 매화가 달콤한 향기가 났다. 저는 여기서 신기했습니다. 있었던 일, 겪은 일, 몸으로 한 일만 쓰다가 이제는 그 감각기관이라고 하나요? 후각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후각을 킁킁 흥 좋은 냄새. 그리고 38선을 지켜라는 놀이를 했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서고 막 이제 그림도 그립니다. 선에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를 잡고 막는다. 마지막에 심판과 하이파이브 치고 다시 출발점 돌아간다. 나는 심판을 2번 했다. 2모듬은 36점, 3모듬은 14점이다. 1모듬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에서 이 닦기, 손 씻기를 배웠다. 이 닦기 1번.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 씹는 면에 슥슥 닦는다. 2번. 바깥쪽, 안쪽을 위에는 아래로, 아래는 위로 싹싹 닦는다. 그리고 혀 바닥을 닦는다. 깊숙이. 손 씻기. 비누 묻히고 1번. 손바닥 마주대고 문지르기. 2번. 손등 깍지 끼고 문지르기. 와, 이건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해도 선생님 오늘 수업 뭐 하셨어요? 써보세요 하면 저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날 수업을 이렇게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막 3쪽, 4쪽 대학생 노트 쓰던 친구도 거의 한쪽을 꽉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끝까지 3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2줄, 3줄 쓰던 친구가 5줄을 썼습니다. 친구들이 막 알려준 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써봐. 아니, 놀이 규칙을 써봐. 이렇게 알려줬더니 친구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말을 안 듣는데 친구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날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5줄 썼다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축하해줬습니다. 야 너 오늘 5줄 썼구나. 이제 3월 17일 날 방금 봤던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게 배워서 바로 적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좀 시간을 두고 적용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국어 시간에 막
글 쓰려면 이렇게 해보자 이야기했던 게 무용지물은 아니구나. 그런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적용해보려고 애쓰는 그 글 속에 묻어있는 그런 노력들이 귀여웠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열심히 막 한쪽 썼는데 못 알아봐서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안고 이제 다음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이제 3월 셋째 주, 넷째 주쯤 되니까 저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자세히 쓰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쓰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욕심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세히 쓰면서 재밌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쪽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글을 보다가 좀 특이한 부분이 눈에 좀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막 했던 그 말을 따옴표를 써서 썼던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 이제 좀 튀게 쓴 친구의 글을 다음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월 24일 날은 그 따옴표를 쓴 친구의 글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시간이 이거 6월 25일까지 있는데 3월 24일인데 어떡하죠? 얼렁뚱땅 해주세요. 얼렁뚱땅.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자세한 정도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할까요? 자세하게 보다가 끊을까요? 그냥 얼렁뚱땅 끝까지 그냥 할까요? 그 얼렁뚱땅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하면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대화글을 쓴 친구의 글을 보여주면서 이제 따옴표를 좀 넣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따옴표를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시범도 보여주면서 따옴표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제 아이들이 따옴표를 쓰기 시작합니다. 와, 막 어제 가루를 안 넣었네. 힝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 따옴표 보이나요? 학교 전체 둘러보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진희 선생님이에요. 그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대화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도 근데 참 이 친구는 신기했던 게 제가 그 말로 했던 거를 따옴표로 쓰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작은 따옴표를 먼저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속마음을 쓰더라고요. 너는 내일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 글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철봉에 동그라미 찾아봐요. 이런 따옴표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막 쓰는 친구들도 어쨌든 따옴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옴표 쓰는 것도 이야기했고 3월 30일 돼서 지금부터 이제 얼렁뚱땅입니다. 그 배움이 느렸던 글쓰기 성장이 느렸던 아이들도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드디어 누구누구가 한쪽을 넘게 썼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친구 한번 물어봐줘야죠. 어떻게 한쪽을 넘겼니? 네? 그냥 쓰다 보니까 한쪽 넘겼는데요? 무슨 노하우를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넘겼다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 성장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각자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글밥이 폭발하는 그 타이밍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조바심을 교사가 글쓰기를 한 달 진행했는데 아직도 2줄 3줄 쓰면 조바심 나는데 좀 내려놔도 괜찮겠다. 그런 거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따옴표를 배우고 따옴표를 쓰기 시작하니까 제가 느낀 건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겠다. 이거 말 잘못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접히겠구나.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쓰면서 따옴표 들어가니까 저의 다음 스텝은 이제 글쓰기를 쓰긴 쓰는데 좀 감동을 주는 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동을 주는 막 친구를 배려했던 그 상황을 썼던 글 이런 거. 근데 또 그쯤 되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이라는 단원이 보이는 거예요.
편지 쓰기. 그 편지 쓸 때 이제 겪은 일 중심으로 쓰기보다는 겪은 일을 바탕에 놓고 그 겪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했나 이제 그거를 이제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어떻게 쓰는 건지 형식을 알려주고 일단 무작정 한번 쓰게 해보자 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반응은 근데 편지 어떻게 쓰는지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요. 길게 못 쓰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 글을 지도하는 방법을 질문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얘들아 이제 마음을 전하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너네가 연습했던 거 잘 기억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일을 편지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땠는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생각이 어땠는지를 더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잘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마음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한번 설명해봤어요. 그러면 마음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안 쓰고 마음을 나타내는 글만 한번 써보자. 자, 10호 교사야, 얼렁뚱땅 교사야, 고마워. 편지에 바로 마음부터 쓴 거죠. 왜 고마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마음만 쓰니까 편지가 더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편지글 쓰는 것도 마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 혹은 뭐 그 사람과 너 사이에 있었던 일 그걸 자세히 기억하는 것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하면 쓰기 쉬울 거다.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또 아이들이 금방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글 쓴 걸 보면 이게 편지 양식입니다. 나는 2학년 아이고 이름이 있나? 자 누구라고 해. 막 오빠가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오빠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잘 어울리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오빠가 할머니 도와주는 모습 보고 너무나 훌륭했어. 나 오빠가 축구 선수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오빠 학교 갈 때 2시간 걸어가는 거 너무 힘들었지? 오빠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 오빠 나도 오빠가 2시간 걷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는 대상에게 있었던 일을 엄청 자세히 쓰면서 이제 마음을 곁들이니까 아이들이 편지글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4월인데 이제 너무 재밌어요. 네. 격려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시내 이거 어떻게 제가 얼렁뚱땅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겪은 일 쓰다가 마주 말 따옴표 쓰다가 이제 재미있게 쓰는 것을 넘어서서 좀 감동을 주는 글,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이제 쓰기를 시작했고 이게 이제 4월 중순쯤 되니까 좀 루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글 쓰자라고 하면 이제 뭐 차례대로 쓰기, 뭐 마음을 나타내는 말 쓰기, 뭐 놀이 규칙 쓰기,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바닥 두 바닥씩은 그냥 거의 다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놀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 시간에 배운 거, 뭐 7교판 배운 거 이런 것도 자세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에 5줄 쓰던 친구가 이제 4월 중순 되니까 이제 한 바닥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오늘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4월 중순에. 필기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적은 거예요. 막 20명이 발표했는데 20명이 발표한 순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쓴 거냐라고 물으니까 교실이 조용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저 미리 써놨어요. 옆에다가 그 필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죠. 야 도대체 어떻게 써야 이렇게 기억을 하냐 했는데 미리 써놨다고 그 아이가 고백을 하니까 교실에서 막 웅성웅성합니다. 야 미리 쓰는 거 반칙이지. 야 나도 그럼 미리 쓰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날 이후로 제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막 연필이 막 말 조심해야겠다. 네, 이러면서 거의 뭐 이제 글쓰기가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오늘 나 몇 쪽 썼어. 나 몇 쪽 썼어. 그리고 이제 겪은 일을 쓰다 보니까 더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그 몸으로 하는 거 말고 몸으로 한 다음에 쓰지 않고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자세히 쓰게 해주고 싶다. 그런 쪽에 좀 고민이 생겨서 그 몇 호 교사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배주월 선생님 네네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목요일 연수에서 알려주셨던 그 질문하면서 글쓰기 제 기억에 뭐 여름 하면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써봐라 해서 저도 그걸 한번 적용했습니다. 그게 아마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연수를 듣고 저도 교실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중심으로 막 글쓰기도 해보고 그래서 막 봄이면 생각나는 걸 무조건 써봐라 했더니 또 생각 그린데도 이렇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학교 하면 생각나는 거 써봐라. 막 1학년 때부터 있었던 일 쓰고 제가 느낀 건 친구들의 글을 계속 드러내주고 보여주면서 그걸 보는 친구들이 저렇게 쓰는 건가? 저렇게 쓰는 건가? 배워서 다 같이 좀 잘하게 되는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쓴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쯤 되니까 이제 4월 19일인데 이렇게 막 아이들이 쓴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글쓰기라는 어떤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내가 오롯이 이해하거나 막 그럴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일이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가 제 자신이 스스로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교실에서 뭐 이런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이제 4월 15일인데 어떡하죠? 질문으로 받으면서 네. 정리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엄청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나서.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 이제 그 못하신 말씀을 이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2학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얼렁뚱땅 교사가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한 교사예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하나씩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월 이음 연수에서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연수 중에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있나요? 어떤 그 말을 듣고 나 실천해봐야겠다. 계기가 도전하고 싶다는 어떤 계기가 있었죠. 근데 얼렁뚱땅이라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늘 지은 거긴 한데 그냥 얼렁뚱땅 해보자. 일단 하다 보면 뭔가 느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해봤습니다. 무작정. 예. 3월 3일 날 무작정. 오늘 썼더니 써보자.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네 포인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교사의 내면. 이렇게 내가 고민하는 거를 일단 써보고 이걸 교사의 전달. 어떤 말로 전달했더니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분석까지 했어요. 이 4단계로. 네. 이것도 진짜 얼렁뚱땅 나오게 된 건가요? 이거 어제 새벽 3시까지 저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 얼렁뚱땅 이것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평소에 기록하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정리를 해내신 건가요? 평소에는 그 아이들이 썼던 글 중에서 같은 교실의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런 글들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놨었고 아하. 그 수업용으로 찍어놓은 거죠.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수업용으로 찍어놓은 거를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아, 그 포인트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네. 재밌었고요. 네. 아, 큰일 났네. 2탄 해주세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불길한 예감이. 네. 여기 있네요. 자신의 수업을 글쓰기를 적용하면서 생긴 일을 꾸준히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교 인강이 찐 무명교사가 하는 곳이잖아요. 네.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면 정리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수업하고 있었는데 점점 부탁받은 날짜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피곤했지만 저도 하면서 제가 이런 일들이 우리 교실에서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많은 무명 교사님들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글쓰기라는 거를 수업에 적용해야겠다고 해본 게 올해가 처음이고 이제 3개월, 4개월 됐는데 그 전부터 하셨던 많은 선배님들 또 적용하고 계신 후배님들도 계실 것 같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오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네. 홍보가 좀 됐네요. 올해 처음 하셨는데 이 정도 학급의 변화가 네. 놀라운 변화가 네. 문화가 글 쓰는 문화가 생겼다는 건 정말 네. 이건 좀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가. 네. 네. 이건 이제 직접적인 질문인데 이 네. 글을 쓰는 시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오늘 겪은 일을 써보자 하는 그 시간이 언제 주어지고 이게 한 어느 정도 길인지. 그 편차가 좀 있는데요. 좀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한다. 그러면 글쓰기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많이 놀게 하는 그런 쪽으로 했었고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 이제 글 쓰세요 라고 한 다음에 한 15분? 15분 정도. 한 20분? 길면 20분 뭐 짧으면은 막 10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약간 짜투리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예. 수업을 하고 나서 네, 그 정리하는 시간 정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아까 진짜 두세 줄, 한 달 동안 거의 두세 줄 쓰던 친구가 거의 네. 한 바닥을 한 달 만에, 한 달 이후에. 네, 저도 저희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기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꾸준히 쌓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학년 아이들과 어떤 꾸준히 쌓기를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네. 이 꾸준히 쌓기라는 개념은 그 1호 교사님께 네네. 그 연수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냥 이름만 갖다 쓴 거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어떤 스스로 뭐, 정해서. 네, 2학년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문제? 매일매일 예. 덧셈 뺄셈 문제 풀기. 네. 뭐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썼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매일매일 할 게 있다. 첫 번째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세마기. 두 번째는 글쓰기. 그래서 제 처음 3월 3일의 의도는 자 우리 꾸준히 쌓기 중에서 글쓰기 하자, 꾸준히 쌓기 중에서 세마기 하자 이거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냥 글쓰기는 글쓰기가 되고 꾸준히 쌓기는 그냥 수학 문제 풀이가 되고 이게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좀 개념이 모호해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얼렁뚱땅 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얼렁뚱땅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도 있었네요. 사실은 계속 어떤 고민을 계속 가졌다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어떻게 더 국어 교과와 연결해 볼까? 또
놀이와 겪은 일을 지도하시면서 어떻게 글쓰기를 연결해 볼까. 네. 그리고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말, 네. 예, 말도 조심하게 되고. 네, 오늘 찐무명교사 10호 선생님, 얼렁뚱당 선생님께서 겪은 일을 어떻게 지도할까를 아주 생생하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강의 소개, 실천한 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